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작품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방문기 임우희. 두 번째 미국 여행이다. 4개월 전에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놓았지만 3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맡기는 것이 걱정이다. 나는 생각을 해본다. 살아오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는 되는 일이 없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번에 둔다. 그 다음은 차례차례 퍼즐 맞추듯이 거듭거듭 수정해 가면서 가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계획부터 세우고 진행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일단 한 사람 이상이라도 된다고 마음먹었다. 유경험자 순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는 날이 가까워져도 퍼즐이 딱 들어맞지는 않았다. 일주일을 앞두고 한 사람이 정해지면서 3주 동안 다 혼자서 보기로 약속했다.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에게 통째로 다 맡기고 간다는 것이 부담되었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은 딸이 결혼 7년 만에 미국에서 스스로 집을 장만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기들과 딸만 일주일가량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위가 학회 일로 샌프란시스코에 간다고 했다. 남편은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홀로 아이들과 있으면 위험하니 우리가 가서 있어 줘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 우리는 항상 대식구들이 함께 살다 보니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유로 딸을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아주 아팠다. 게다가 미국인을 사위로 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 말도 했었다. 아빠의 극심한 반대도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아이들의 행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허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3년은 서울서 살다가 4년 전 미국으로 들어갔다. 식구로 받아들인 다음으로 남편도 사위도 서로 잘 맞았다. 내 생각으로는 사위가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우리가 퇴근했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기를 고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도와 완벽하게 고친 후부터인 것 같았다. 그 순간이 우리의 자식이 되는 확실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 후로는 차에 문제가 생겨도 별것 아닌 일에도 자주 사위를 부른다. 무엇이든지 한번 점검해보란다. 뒷날 들은 얘기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낸 기술이었지만 아버지가 믿어주시니 자신의 이름만 자주 불러도 행복했다고 했다. 여행도 같이 하고 공유하는 것이 많아 웃는 날이 많아졌다. 공부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올해가 벌써 4년째다. 2년 전에는 둘째 손재가 태어난다고 나 혼자서 미국에 갔었다. 온갖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만들어 진공 포장을 해서 갔다. 혼자 가는 미국은 너무나 멀었다. 16시간이나 비행해서 코네디컷주 하트포드 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운 마음에 생각과 할 일을 정리하다 보니 그 긴 시간이 지루한 줄도 몰랐다.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카톡만 해놓고 낯선 공간에 새벽의 낯선 분위기도 두려웠다. 아시아계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 그땐 아이들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갔었다. 내가 먼저 그분들에게 제안했다. 일주일에 2번의 디너 파티는 내가 한국식으로 준비하겠다고 했고 너무 재미있는 제안이라고 기뻐했다. 안사돈인 조앤 여사는 일주일에 이틀을 맡아 하고 바깥 사돈과 사위가 이틀, 딸의 출산 음식인 미역국과 한식 반찬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그러면서 4주를 보내고 외식은 4번 정도 한 것 같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방인이었지만 자식으로 엮어진 인연이라 그런지 전혀 낯설지도 않고 재미있게 보냈다. 딸의 출산이라 여행은 거의 못하고 가까운 곳 몇 곳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딸이 꼼꼼하게 일정을 잡아놓았다. 보스턴의 국립민속촌,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하버드대,
버클리 음대, MIT 공대도 방문했다. 세계의 석학들이 온다는 하버드대에서 우리를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학생도 있었다. 한류 열풍으로 이젠 한국인들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다. 다음 날은 보스턴 시내 구경을 하고 찰스 강변의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퀸시 마켓에 들려서 기념품도 샀다. 그리고 딸이 혼자서 가끔 온다는 카페에도 가서 즐겨 먹는다는 음식도 차도 먹었다. 계산은 내가 해보았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 떨리지도 않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직업이 사진작가인 딸이 즐겨 찾는다는 유명한 더 브레클러스, 19세기 미국 벤더러빌트가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상징이자 뉴포트의 가장 큰 여름 별장이며 1794년에서 1877년까지 기선사업과 철도사업으로 부가 축적되었다. 별장의 아름답고 웅장한 집에도 갔다. 삶의 아이러니로 부와 건강과 사업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다. 5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으로 여겼다고 했다. 방은 70개나 되고 도서관 연주회를 했던 음악룸은 가족의 결혼식이나 사교 파티의 장이었다. 장식은 검은 잎 청색과 회색 콤파 대리석, 거울 그리고 크리스털 조명기구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저녁 콘서트나 연회를 더욱 빛나게 했을 것 같았다. 또 이스턴 비치를 배경으로 한 잔디 정원은 너무나 거대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당구대 위의 거대한 조명은 연철과 청동으로 제작되어 있어 그 무게 때문에 모두 기둥에 부착되어 있다. 바닥은 모자이크로 도토리 모양으로 드넓은 바닥 전체가 아름답고 경이로웠다. 모든 꽃과 장식은 르네상스 말기의 디자인이라 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고대 별장을 뒤로 하고 이스턴 비치에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연을 날렸다. 드넓은 코발트색 바다 모래사장에서 방패연과 독수리, 태극연 등을 특별히 준비한 낙하산용 실로 만든 연사체를 이용했다. 연을 하늘 높이 날리니 두 손자는 할아버지 최고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남편은 자신이 준비한 민속놀이 실력을 손자들에게 발휘하니 마치 그 옛날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 얼굴까지 상기되어 4월의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이스턴 비치와 아이들로 인해 행복의 정점을 찍는 듯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행복한 얼굴이었다. 딸과 나는 그 모습에서 더 큰 행복을 맛보았다. 오는 길에 유명한 바닷가재의 집을 검색해서 찾았다. 우리나라와는 비교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대형이다.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았고 고풍스러웠다. 100년이 넘는 집이라고 벽에는 내력이 크게 붙어 있었다. 먼 곳에 와서 딸과 손자들이 함께 이렇게 구경하며 다니는 것이 꿈만 같았다. 지난날 그저 아파트 한 채만 있고 공부만 대학까지 시키면 된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역 멀리 머나먼 곳에 딸을 두고 그리워하지만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될 줄은 인생 계획에는 없었다. 별로 해준 것도 없이 그저 늘 짠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만 했었는데 영원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고맙고 고마운 자식들이다. 오늘도 벌써 2023년 2월 9일 목요일이네요.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